자, 오늘 주제는 바로 세탁 서비스 피해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볼까 합니다. 대처 요령과 주의점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상품팀의 김경순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시기도 하시는데요.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피해 사례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6,358건의 그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그에 따른 어떤 피해 구제는 1,277건이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접수된 그 피해 상담 건수는 6,085건이고요. 피해 구제는 74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피해 접수가 2008년에 비해서 작년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네. 금융 위기가 있고 나서 어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소비자분들이 의류나 운동화 등 이제 간단한 것은 어떤 세탁제로 자가 세탁을 하는 율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 자가 세탁하면서 늘어난 분쟁은 이제 세제 종류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가 세탁하신 분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탁 서비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그 어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서비스의 종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문점이 체인점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세탁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 의류의 고급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탁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드라이를 권장하고 있고 어떤 그 첨단 소재의 발달은 영세한 사업자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세탁 서비스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워낙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류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몇천 원의 어떤 세탁비로 몇십만 원의 그 배상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한 소비자분들이 어떤 인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어떤 가격이나 의류 상태 같은 것이 서로 분쟁이 달라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어떤 유형들의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그 세탁을 하고 나서 의류 등이 어떤 외관이 손상이 됐거나 또는 훼손이 되었거나 변색 또는 얼룩 발생, 형태 변화 등이 나타나 원인 규명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세탁 품질 관련 및 후 손질 미흡과 또는 그 서비스 AS 관련 불만이 피해 구제 내용의 총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10%가 어떤 그 가격이나 표시 상황의 불만 내용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탁을 맡겼다가 의료가 손상이 된 경우가 가장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세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은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가격에 따라서 그 배상액이 다르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피코트는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준다라든가 같은 남성용 양복이라 하더라도 하복이나 동절기복이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그 배상 비율표에 의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어떤 구속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증이 없었을 경우에도 세탁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요. 그 소비자분들이 워낙 밀접한 업소이기 때문에 인수증 사업자들도 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소비자분들도 네. 받으시지 않거든요. 사업자가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세탁물을 받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이 세탁한 것을 인정을 한다면 보상받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동네 작은 세탁소에 자주 이제 단골로 가다 보니까 그냥 인수증 같은 거 받지 않고 맡겨놓고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인수증을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수증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 세탁물 인수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소비자에게 세탁물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내용으로는요.
세탁업자의 어떤 그 인적 사항, 즉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고객의 어떤 성명이나 주소 및 전화번호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탁물을 받은 날 또는 이거 세탁이 완성이 돼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정일,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세탁물의 구입 가격 및 구입일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뭐 여름 끝나면 여름 옷을 다 맡긴다든가 해서 그 품명이나 수량 분쟁도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 어떤 품명이나 옷을 뭐 10벌 맡겼다면 수량을 표시하시고 요금도 당연히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특약을 많이 정하거든요. 네. 아주 소중한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선물이라든가 했을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세탁 방법에 대한 어떤 특약 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조금 이제 번거로우실 수는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의와 하의가 이제 한 벌로 돼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같이 맡겼다가 뭐 가령 하의만 어떤 피해를 봤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그 보상 기준에 따르면은 원래 양복 같은 경우에 세트로 맡기셨을 때는 세트 상하복에 따른 어떤 보상이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하의만 따로 맡기셨다고 하면 하의 가격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분들이 맡기실 때는 세트 의류는 같이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양복 같은 경우에는 상의 같은 경우에는 65% 구입 가격에 또는 하의는 35% 가격을 정해서 배상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 중, 하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양복 위에 상의 경우에는 55%, 바지는 35%, 중의는 10% 정도 받는데 여기에서 중이라고 하는 거는 조끼를 말하고요. 네. 여자 옷들 같은 경우는 이제 쓰리피스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이제 조끼 같은 경우에 중의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옷뿐만 아니고 뭐 운동화, 또 뭐 가방, 구두 이런 것들도 세탁소에 맡기곤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상 기준도 마련돼 있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탁의 종류가 뭐 한복, 양복, 피혁, 기타 세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세탁업자가 세탁한 거 인정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한 동일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재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배상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세탁물과 피해 유형에 따라서 배상 금액도 조금 달라질 텐데요. 구입 시기라든지 또 피해 보상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는 구입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하복 같은 경우에 이제 3년이 내용 연수인데 1년을 입고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1년은 사용한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되고요. 네. 잔여 가치에 대한 2년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또 보면은요. 네. 세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또 무턱대고 다 보상을 해주기에는 또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세탁업자들에 대한 어떤 면책 기준 같은 것은 있는지요? 예, 당연히 보상 기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탁업자가 세탁 의류를 소비자에게 인수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주었을 때는 그날부터 면책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봄에 맡긴 거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일단 소비자에게 세탁업자가 통보를 했을 때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통보를 하면 그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면책 사항을 주게 됩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뭐 일부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을 가서 장기간 집을 비웠을 때 사업자가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인수증에 세탁 완성일 기준으로 해서 네. 3개월이 지나면은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의류를 맡게 되면은 빨리 받으셔야 되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죠. 네, 그렇겠습니다. 이제 세탁이 끝났을 때는 이제 좀 빨리 찾아가시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방치해 두시면은 또 서로 간에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탁 서비스 피해를 좀 줄이려면 어떤 점들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소비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요즘은 옷이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돼서요. 세탁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소재의 특성이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대부분 브랜드에서 옷의 그 표시 사항을 다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명 택이라고 하는데 네. 옷 안쪽에 보면 남성들 신사복 같은 경우 하의 바지 주머니에 있고요. 상의에 그렇죠. 다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 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장 먼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물빨래로 하라고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아저씨 가 드라이 해주세요 해서 예. 사업자가 드라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표시 방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에 따른 어떤 그 표시 사항을 꼼꼼히 받아두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린 인수증 같은 경우에 서로 주고 받았을 때는 나중에 피해 구제 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부착되어 있는 세탁 방법을 이제 본인께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맡겼을 때는 인수증을 챙기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탁 서비스 피해 실태와 함께 주의 사항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소비자원 김경순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